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 침해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그 심각성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핵 협상과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개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유엔 난민기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그 심각성과 규모 또 본질에 있어서 동시대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 오픈도어스는 북한을 18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규정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은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북한의 잔혹 종교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The treatment of people of faith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regime formally demands that its officials act to, in their words, wipe out the seed of Christian reactionaries.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pursu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 lasting peac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nd for the freedom of religion of all people of all faiths on the Korean Peninsula.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열린 다른 종교단체 행사엔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가 참석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 사이에 종교가 퍼져나가면 정권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I was charged to attemp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rough prayer and worship. They told me that religion is the most dangerous weapon against the regimes. 북한에서 풀려난 뒤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배 씨는 북한은 기독교 박해가 아니라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그의 부모와 자식까지 제거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실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 상원 의원들은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끄는 북한의 행태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 다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개최 여부를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복해서 약속을 어기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they're just trying to run out the clock on Trump, and they're using one excuse after another, trying to wait him out.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반복된 행태는 물론 진전 없는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nd I think at some point we have to say they're not going to do it, and then we have to decide what to do. But again, I don't fault the administration for that. I think that's on North Korea.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은 최대 압박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 I hope that this will send a clear message to the administration that maximum pressure is the only thing that has worked to bring them to the table, the only thing that can work to br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their promise. It's not by easing sanctions or making things easier.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은 본질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또다시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think he's climbing back down the ladder. I mean, he was talking about how he's gotten the deal of the century and he's going to win the Nobel Prize, and now I think he's realizing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laying him. 의원들은 북한이 실무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협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건 북한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보내는 인도주의 지원 품목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올해 들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데, 그러나 주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미 한인 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대와 함께 최근 2년간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평균 99일 걸리던 신청부터 승인까지 기간이 올해는 평균 15일 정도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일랜드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의 경우 165일이 걸렸는데 올해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대북 의료 품목은 7일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해 8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시 제한됐던 북한 방문 허가가 승인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재미 한인 의사협회 측은 말했습니다. I would give credit to Steve Biegun because he met with us was when he told us, we're reevaluating our policy and please reapply for your travel exemption. 박기범 국장은 그러나 여전히 대북 제재로 인해 많은 지원 품목이 제때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 주민 약 23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임신부 15만 명이 안전한 출산 장비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 want to do is now divert some of their money from their weapons and military program into the social programs. 또 안전과 관련된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해 북한 주민들은 사고를 당한 뒤 제때 처치하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VOA의 관련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협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 한일 3국 간 조종 능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동북아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한일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단위로 재연장이 필요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만료되며 최근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격화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대한 청중의 질문을 받은 뒤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의 말을 인용하며 양국은 모두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관여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들 가운데 절반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고 있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박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18일 VOA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들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선박 소속 국가가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박은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AIS를 켜고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승용차 반입 경로를 추적한 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보험 정책 강화 등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제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중국 등의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박주 고객들의 사치품 운송 거래를 직접 조사하게 해 자발적 검열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이런 권고안은 북한의 돈 세탁을 막기 위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가한 제재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 환기 효과 유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